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8일 신묘 5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비변사가 아래기를 신들이 유성룡의 계사를 보니 각 조목의 논한 바가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두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충청도 감사가 한두 달씩 충주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본주는 극히 패퇴해져 편리하지 않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조령, 중령, 양령과 청주, 일로 등을 방비하는 일은 직접 순심하여 신속하게 검칙한 다음 공주에 주재하도록 하면 충청도와 경상도 요충의 모든 채경하는 일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 좌도의 군사를 합세하여 중령에서 맡게 하는 일을 먼저 만약 경주의 제장들에게 분부한다면 인심이 확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러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 소란이 일어날 것이 염려됩니다. 순찰사에게만 미리 알려 임시하여 채경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의 일은 잠시도 늦추어서는 안 되니 도원수, 하삼도, 순찰사, 순변사, 통제사, 병사, 수사 등에게 아울러 계사의 뜻으로 밤낮을 가리지 말고 가서 하유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선정관을 보내 하유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들이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정후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특징관 조인득, 윤선각, 참찬관 정숙하, 시간관 김시헌, 검토관 정경세, 가주서 윤탁, 기사관 오백령, 이정혐이 입시하였다. 정숙하가 아래기를 진유격의 선후 10책을 보니 의총에 대한 일이 있는데 유고를 묻어주자는 뜻이 지극하다고 할 만합니다. 군사들을 보내 뼈들을 묻어 의총을 만들어 그 혼을 위로해 주어야 하고 지방에서도 버려진 시체가 길에 널려 있다니 감사에게 명하에 속히 묻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성에 각별히 이르고 감사에게도 하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급제 황혁이 공초하였다. 구구한 정상은 전후에 이미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오직 한 번 죽는 것이 남아있을 뿐 다시 더 아랠 일은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 적에게 항복하고 마음을 돌려 나라를 팔았다는 말은 차마 귀로 듣지 못하겠고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신하된 자로서 이런 악명을 얻었으니 일각이라도 살려는 것이 역시 구차한 것이지만 만세의 충성을 권하는 것이 그 점에 있고 신들의 원통한 죽음 역시 그 점에 있으니 하는 수 없이 부모만이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신은 산야에 숨어 살기만을 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적의 진중으로 출입 왕래한 사람이 매우 많으니 만약 최우 등을 추문하여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일은 이진충을 추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일은 왕자께서 소서 행장의 진중으로 옮겨 계실 때 심유경이 행장을 거느리고 와서 왕자를 배웠는데 진유격이 주벽에 앉고 왕자와 행장은 동서로 나누어 앉았으며 배관들에게는 남쪽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신이 역관 이 이유를 시켜 유경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평시에 일본을 대접하기를 서로 균등한 예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지금 배신들이 비록 불행하게도 적에게 사로잡혔다 하나 어찌 감히 남쪽에 앉겠느냐 하자 심유경은 배관의 말이 옳다 하고 왕자의 뒤에 앉게 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일은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추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안변에 있을 때 7살 낳은 손자 아이가 가등청정의 칼에 죽어서 항상 가슴을 치며 원통하기 그지없었는데 얼굴을 돌려 나라를 팔았다니 더욱 살이 맞지 않습니다.
다만 위서 한 가지 때문에 끝내 불측한 지경에 빠졌는데 이 진충이 가지고 돌아온 뒤에는 것에는 진위의 두 본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위선은 다만 거짓으로 속여 적의 노여움을 풀어 눈앞에 닥친 왕자의 화를 벗어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자를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 쓰지 않았으니 이것은 곧 무명장이나 익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원본이 지금 그때 채찰사에 처소에 있으니 곧 가져다 진위를 상고하게 한 뒤에 이 진충이 가져온 밀장과 아울러 비교하시면 애매한 정상을 금방 분별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진심으로 16경이 가까운 상내에 나오면 일일이 물어본 다음 만일 틀 것만큼이라도 의심스러운 죄가 있으면 달게 형장을 받겠습니다. 그래도 조정해서 믿을 수 없으면 고루 사리를 잘 아는 믿을 수 있는 인원을 신들과 함께 청정의 진중으로 들여 보내 반복하여 변론하도록 하되 포로가 되었을 때 한 행동에 대해서까지도 변론하게 하신다면 죽어도 명백하게 돼 원통함이 풀려 암담하게 헛되이 죽지는 않을 것이니 상고하여 분간하소서.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주 천총은 그의 계책대로 평안도로 보내야 한다. 대개 당관들이 비록 재주가 높고 뜻이 성실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람이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니 불겁을 헤아려 처리해야겠다. 그리고 각도마다 두 사람씩 함께 보내는 것이 괜찮겠는데 영변에만 일파를 따로 보내는 것이 어째서인지 모르겠다. 주 천총이 평양으로 간다면 온도의 군사를 자연 총섭하여 훈련시킬 것인데 영변에 꼭 따로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또 이렇게 나누어 보내면 유독 강원도만은 없는 것도 어째서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익힌 창검술이 정밀하지 못하여 보기에 부실하므로 경락에게 교사를 특별히 청할 계획을 내가 처음 한 것은 바로 중국 창검술의 묘법을 전부 전수받으려는 데 있었는데 이제 유사가 다 잡아 하지 않고 대면스럽게 하니 내가 처음 뜻했던 바가 아니다. 교사 12명씩 창검 등 여러 무예에 정통한 두세 명은 꼭 서울에 머물러 도감의 여러 군사에게 밤낮으로 학습하도록 하여 기어이 100원수를 전수받게 하라.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교의 이 일은 비록 할 수는 있으나 다만 적게가 아닌 듯 싶다. 얕은 계략과 경솔한 행동은 후회가 있기 마련이다. 여러 의논이 다 같으니 따라야 할 것 같다마는 우리나라는 본디 적을 헤아리지 못하니 이런 일로 어찌 우리 계획대로 꼭 되겠는가? 나는 윤호하기 어렵다. 본사에서 다시 의논해서 제일 나은 계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기관이 매우 중대한 일이니 시기나 형세를 신중하게 하려 거행해야 합니다. 설령 그 계략이 성공한다 하여도 선후책이 역시 만전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상께서 언급하신 계책이 과연 특출하시어 신들이 반독해 생각해 보아도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그늘의 사세를 관망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또 상교대로 특별히 후대하여 국언에 감격하게 한 연후에 천천히 큰일을 도모하는 것이 무방할 듯 싶습니다. 초형 같은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전후의 계사의 뜻을 하서 중에 삽입하여 도원수와 순찰사 및 좌병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병가일은 형세가 중요하니 천천히 도모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 우선 후대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도록 하라. 만약 처형을 하게 되면 우세의 비웃음을 살 것이고 적들이 알면 기뻐할 것이 뻔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미씨의 햇머리가 지다.
선조실호 61권 선조 28년 3월 2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진문안을 들이다. 선조실호 61권 선조 28년 3월 2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각도로 하여금 죽은 사람의 시해를 수습하여 의총을 만들고 특별히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을 이제 통제사에게 하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들이 들으니 한산도의 수졸들은 오랫도록 배 위에 있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몇 년씩이나 머물러 있으므로 그 고생이 육지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면서 온갖 꾀를 내어 도망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제장들이 더욱 엄하게 금하고 올가매득 구속하여 비록 섬이라 하더라도 더욱 마음대로 하선하지 못해 샘물마저 마시지 못하고 항상 바닷물만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량마저 항상 모자라 사람들이 하루에 한 대 밥도 얻어먹지 못하여 군사들 중에는 굶주리지 않은 사람이 없는 데다 무장들의 진입마저 받아 질병에 잘 걸리며 전염이 성하여 죽은 자가 슬비하다하니 매우 불쌍합니다. 죽은 사람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 산 사람이 불쌍하니 이후로부터는 전일처럼 구집하지 말고 특별히 보살피어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등의 일에 10분 마음을 다해 상한 것 같이 보살피라는 것을 하유하는 내용에 삽입하게 하셨어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호 21권 선조 28년 3월 2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묘시와 진시의 잿무리가 졌다. 밤 1경에 간방에 구름 속에 화기와 같았고 5경에 금성과 목성이 괴의 도를 같이 하였다. 선조실호 21권 선조 28년 3월 2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묘시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영사 김응남, 지사 김수, 대사원 김의홍, 특징관 이노, 대사관 이정형, 특징관 강신, 참창관 정구, 시강관 김시연, 검토관 정경세, 가주서 윤타, 기사관 500명, 이정혐이 입시하였다. 강을 마치고 상이 책을 덮자 이정형이 나아가 아뢰기를 그들에는 적정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대치한 지 4년 동안 전혀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 흉적이 만약 움직이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석주의 군사가 전탄에 적이 나왔다는 기별을 듣자 일시에 괴산했다고 하는데 모든 일을 아이들 장난같이 하고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병사는 쇠잔하고 군량은 바닥이 난 때에 사세가 참으로 매우 어려우니 험한 요의에 처해서 차단시키는 일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차단한다면 적들이 어찌 멀리서 쳐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각처를 모두 지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혹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요의에 처는 감사나 병사가 미리 정하여 파수하고 특별히 조치한다면 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어디를 방수하라는 일을 비변사가 하였는가? 권율이 상소에 석주의 군사를 괴산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문에서 보았다. 비록 일일이 취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반드시 거느린 장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달아나자고 선동한 자도 있을 것이니 비변사가 마땅히 원수에게 임문하여 반드시 군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비변사가 취죄를 청하지 않은 것은 매우 온편치 못하다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산동과 모리금은 이미 복주되었지만 산동과 모리금이 그 주인 소계현을 동모하여 살해했었으므로 조정에서 추국하여 환형하였다. 소계선의 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간인들이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계선이 도망친 것은 황당한 일이나 계희의 주에는 삼성 추국하는 것이 불가할 듯하고 건부에서 추국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 계희를 먼저 추문하면 역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먼저 추국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건부에서 추국하게 하라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황정욱은 금명간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신의 미혹한 생각을 부득이 알겠습니다. 황혁은 형을 가하는 것이 합당하고 정욱은 황혁이 작폐한 것으로 인하여 의당다시 추국해야 합니다. 목숨을 아껴 죽음을 무소했으니 죄는 진시로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200년 동안 정해지지 않았던 국가의 윤기가 정욱이 전대하던 날에 비로소 정해져서 묘사에 공이 있고 훈부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의공하는 일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만약 죽이려면 당초에 죽였어야 할 일이지. 자식이 작폐한 까닭으로 그 아비를 죽이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말하기를 사정을 쓰는 바가 있다고 또 굴혀를 만든다고 하니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삼성에서 짐작하여 하라 하였다. 이 김우옹이 아뢰기를 정국의 죄는 진실로 죽일 만하여서 다시 논한 것입니다. 자식이 작폐한 것 때문에 논한 것이 아닙니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정구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성세령의 일로 인하여 격발한 것입니다. 하였다. 응, 남이 아뢰기를 언관의 말은 실로 가중합니다. 그러나 상께서 반드시 너그레 용서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좌상의 말을 내가 마땅히 체념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전용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김억추를 만포첨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전교하였다. 보수와 사수를 각각 30 내지 40명이나 혹은 40에서 50명을 정밀하게 가려 뽑으라. 보수는 세 자루의 조총으로 삼순으로 하고 사수는 세 개의 편전으로 삼순한다. 관역을 백보 밖에 세우되 관중하는 자는 30분이고 비어는 15분으로 한다. 포수와 사수를 짝져 제주를 겨루게 하여 승부를 내고 살수도 편을 나누어 뽑는데 저편과 이 편을 둘러 짝지어 서로 싸우게 하여 승부를 낸다. 먼저 치거나 찌른 자가 이기고 맞거나 찌른 자가 지는 것이다. 시험이 끝나거든 아울러 서게 할 것을 훈련도감에 말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었다. 교사들을 각도에 나누어 파견하는 일을 어제 습진이 파한 뒤에 다시 모여 상의하였으나 의논이 분분하여 쟁론이 그치지 않았는데 여러모로 개유하고 이렇게 마련하여 아뢰입니다. 다만 교사들이 지금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성심으로 접대해야만 착실히 이를 보겠다는 사람이라면 한각하고 오며 배나 끼칠 뿐이니 그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관원을 특별히 가려뽑아 대동하고 내려가게 하면 주선하고 경영하는 바가 있겠으나 역시 합당한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으니 다시 헤아려보고서 차후 아뢰겠습니다. 황해도에는 연병할 수 있는 형들을 대강 가지고는 있으나 교사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며칠 전 그곳의 형편을 정곽적에게 물으니 다행히 보내주기를 청할 경우 서울에 있는 사람 한두 명을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무예가 절묘한 사람을 특별히 서울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각초의 군병을 교육시키려 하신다면 파총 양귀와 진백기가 그 중에선 으뜸입니다. 어제 다시 청하여 각자의 무예를 시험해보니 양귀는 쌍도와 언월도에서 가장 잘하고 창선 등 여러 기량에서는 백진기가 난 것 같았습니다. 대개 이번에 온 교사들은 무예가 특별히 절묘한 사람은 별로 없고 모두 왕대기와 비등하인데 혹은 그만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절병의 각종 무예는 원래 손놀림과 발놀림을 익숙하게 하고 담력의 단련을 힘쓸 뿐이어서 특별한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건장한 사람을 잘 운용하여 보기에 좋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살수병, 중, 창선을 다루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더라도 보를 아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각 보를 정밀하게 가르쳐 익숙하게 단련시키면 법식에 어긋나는 패단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 요체는 오직 자주 상벌을 보여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전라도 땅에는 중국인이 많으나 광주나 나주 같은 곳에서 모집하여 훈련을 잘하면 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이와 장육삼의 계책이 이러하기는 하나 이 두 사람은 영진법을 모릅니다. 섭대조는 무예가 뛰어나고 전에 척계광의 군중에서 종사하여 보고 들은 일이 많을 것이니 섭대조에게 먼저 전라도로 가서 교육한 뒤에 경상도로 가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서울에서 화정과 화기를 만드는 사람은 진천총의 휘하 장정 오천명과 오수인인데 진응용보다 못하지 않으므로 응용이 경상도로 파견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4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친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4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장도사 장응룡이다. 그와 신도사 신무룡이었다. 접방관 도총무 도사 김의직이 외영으로부터 서울로 돌아왔다. 일로의 사정과 외영에서 문답한 것을 서게 했는데 그 대강은 이러했다. 지난 2월 28일 경주에 도착하였는데 두 도사가 신을 경주에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3월 2일 한어 통사인 이희인과 외어 통사 황경호 등 세 사람과 병사의 군관 한 사람을 거닐고 떠나 전탄 가에 이르니 청정이 부장 희팔과 한어 통사 강종인을 보내어 말 19필과 외병 50여 명을 일끄고 먼저 여울가에 도착하여 장막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 세 순대를 나눈 뒤 외영으로 들어가니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희팔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정하여 들어갔는데 밤 일경이 지나도록 아무도 와서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중이 되자 가등 청정이 외성을 보냈는데 와서 말하기를 청정이 사냥을 나갔다가 막 돌아왔는데 매우 피곤해 있다. 상관도 먼 길을 오느라 고초가 많았을 것이니 내일 서로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이튿날 당관이 청정의 하차로 가서 예를 마치자 청정은 오시느라 수고하였다. 또한 귀한 물건을 보내주시니 황공스럽게 그지없다 하고는 곧바로 일어나 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관이 그 뜻을 몰라 물으려고 하는데 청정이 일진을 시켜서 청하기를 면이 할 일이 있으니 내 방으로 들라 하여 당관이 그 방으로 들어가자 청정은 안석에 기대 앉아 16역은 화친을 어떻게 하려는가 하고 물었는데 답하기를 지금 보응하는 것을 의논하고 있으니 사신이 나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청정이 또 묻기를 소섭이는 일개 외인인데 상관이라고 속였으므로 유격이 중국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섭이가 무슨 말을 하든가 화친은 어떤 일로 주로 삼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당관이 글로써 써 보이기를 손 노이아가 새로 요동에 도착하여 그 전부터 선동이 정직하여 다른 장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두 도사를 보내어 채단을 가져다 상으로 주는 것이다. 심유경과 소섭이는 북경에 있고 중국 조정에서는 이미 관백을 보응하여 왕으로 삼을 것을 의논하였을 것이다. 요동에서 북경은 2000리 길이라 사신이 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니 청정이 묻기를 소섭이와 심유격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므로 지금 북경에 있다고 하니 어제 놓아 돌려보내주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다시 지금 한창 봉하는 일을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북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니 청정이 말하기를 평행장과 심유격의 일은 모두 간사한 거짓이다. 손 씨랑은 어째서 황제에게 알게 하지 않은가 하므로 답하기를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선봉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는데 씨랑이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당관들은 그의 말이 많을 것을 싫어해 청정에게 날도 이미 저물고 심기도 불평하니 물러가겠다 하였으나 청정은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체하고 글로서 써보이기를 대명은 조선을 일본에 부속시킬 수 없느냐고 하였습니다.
장관들은 발끈하여 얼굴빛을 변하여 일어나 자리를 파하고 하차로 돌아왔습니다. 청정은 희파를 시켜 5가지 일을 제시하면서 행장이 평양에 배전하자 관백이 주려했는데 행장은 내가 이 5가지 일을 맡아 성공시키겠다 하였으므로 관백이 살려주고 그의 주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행장은 이 5가지 일은 도모하지 않고 피차가 서로 속이고 있다 하였는데 그 5가지 일은 첫째, 대명과 일본은 혼인할 것. 둘째, 조선의 4개의 도를 일본에 부속시킬 것. 셋째, 조선 왕자를 일본의 볼모로 보낼 것. 넷째, 조선의 대관 노인을 일본의 볼모로 보낼 것. 다섯째, 조선의 대관 가로는 화일을 함께 서약할 것 등이었습니다. 5일날 당관들이 돌아왔는데 청정은 외성 일진과 그의 부장 희파를 중로에서 전별케 했습니다. 청정이 손실왕의 글에 대한 것을 베껴오지 못한 것이 많고 또 해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개하지 못합니다. 선조실호 61권 선조 28년 3월 24일 정료 세 번째 기사 경상 조합영사 고언백이 치게 하였다. 신이 주외를 시켜 몰래 내응자인 고루비에게 말하기를 많은 중국 사신들이 멀지 않아 내려올 것이니 꾀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자 고루비는 크게 노하여 우리 일본은 대명의 구혼을 하고 땅을 분할해 주는 등의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강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백병의 사신이 오더라도 강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간사한 꾀에 빠진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처치하기가 걷기 어렵고 일은 매우 급급하여 매우 민박합니다. 신은 어쩔 수 없어 소속된 여러 장수와 함께 군마를 정돈하고 새로운 각오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니 도원수와 순찰사가 있는 곳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구원하겠습니다. 선조실호 21권 선조 28년 3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다. 선조실호 21권 선조 28년 3월 26일 기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다. 선조실호 61권 선조 28년 3월 26일 기현 두 번째 기사 오시상이 별전으로 나아가 장도사와 신도사를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들이 적진을 가보니 적정이 어떠하며 적괴는 무엇라고 하던가요? 하니 도사가 자리에서 서정했는데 그 글에 일찍이 들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생기기 전에 밝게 살핀다 했는데 하물며 이미 생긴 뒤이겠습니까? 지금 가등청령 용맹스러운 군사를 거느리고 서포에 운거하고 있으니 대거 진입하려는 형정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봉하는 일이 이루어져 소서행정이 철병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반드시 물러가지 않을 것이니 환란을 생각하여 예방하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 막아야 할지 왕께서는 반드시 익히 계책을 세우셨을 터이니 다행히 나에게 밝게 알려주어 전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다 보고 나서 말하기를 적정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제 서시한 것을 보니 적정이 더욱 흉패합니다. 대인의 소견으로는 모든 계책을 썼어야 이 적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대인들의 승선을 들려주기 바라오 하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역시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비방의 승산이 반드시 정해져 있을 것이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우견을 진고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외적의 흉악하고 교활함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천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필시 물러갈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군사를 쓴 다음에야 조멸할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군량마저 떨어졌습니다. 바라건대 오직 중국에서 대병을 출동하여 수륙으로 아울러 진격하고 또 많은 군량을 계속 수송한다면 적들은 하잘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이 먼저 기동한다면 이 나라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명사가 빨리 나와 계미의 뜻을 보여 행장에게 먼저 철병하게 한다면 청정의 병세는 반드시 고단해질 것이니 혹 물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니 두 사람이 답하기를 적정을 보니 행장이 비록 물러가더라도 청정은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또한 그는 표문은 모두 행장이 보낸 것으로 관백이 아는 바가 아니다. 만약 표문의 허실을 알고 싶으면 전에 보낸 표문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과 함께 관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확인하여 보면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청정의 본인은 그가 만약 사계도를 분할해주면 일본으로 향할 생각이고 대명으로 향할 뜻은 역시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들은 이제 무슨 말로 군문에 회보하렵니까? 하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군문에 도착하면 이런 정상을 얘기하고 또 관리 한 명을 보내어 청정의 수첩을 행장에게 보이고 말하기를 명사가 국경에 와서 기다리는데 청정의 뜻이라니 만일 청정에게 먼저 철병하게 하면 명사가 당장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행장이 청정의 군사를 철수시키지 못한다면 행장의 교활한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관백이 청정에게 철병을 하게 해도 청정이 가지 않는다면 청정의 흉악한 끼를 역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들은 이미 이 나라의 사세를 보았고 또한 저 적들의 정상도 알았으니 군문에 잘 말하여 변함없이 구제케 해주시오 하였다. 두 사람이 말하기를 청정과 행정은 본디 서로 사이가 나빴는데 이제 만약 행장이 봉함을 받고 먼저 돌아가면 청정은 반드시 더욱 노예 곧바로 전라도 지방을 침범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청정은 만약 사계도를 얻지 못하면 죽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들으니 청정은 용기는 있으나 꾀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직접 보니 웅표의 재주가 있고 포악합니다. 반드시 바다를 건너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용기는 있으나 꾀가 없다는 말은 나도 일찍이 들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은 이제 새로 들은 것이요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였다. 황제께서 세자에게 칙서를 내리셨는데 세자가 사언을 않는다면 대답을 않는 것과 같으니 이 일절이 가장 큰일이다. 황제가 칙서를 내리는데 어찌 등급이 있겠는가? 중국 사람들은 비록 비천하더라도 직접 자신이 사언하고 제본도 그렇게 한다.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니 예조에 말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6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두 칙서를 받은 뒤에 사언은 마땅히 상께서 행해야 하며 반복해 생각하여도 다시 다른 의논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조가 하교를 보니 성의가 참으로 절실하여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하건대 이번에 내린 칙서를 상께서 이미 세자를 거느리고 승수하시기로 하였으니 그 사은에서도 마땅히 세자와 함께 흠수하여 황은을 입었다는 뜻으로 사실을 기록하여 아뢰어 사은한다면 사체에 맞을 뿐만 아니라 세자께서 스스로 살해하시는 정예도 역시 그 가운데 있게 되므로 스스로 멋대로 하여 모독하는 혐의도 없을 것입니다. 본조의 의논도 대신들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품어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인시의 상이 서쪽 교외로 나아가 칙서를 맞이하였는데 왕세자와 백관이 따랐다. 주정사 윤근수가 부사는 최립이었고 서장관은 신흠이었다. 칙서를 받들었다. 칙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제는 조승국 광해군 혼에게 치교한다. 지난번 해 경락관이 제주하기를 외무리가 도망해 갔고 속국이 이미 회복되었다. 광해군은 청년으로
영발하기 때문에 신민이 복종하니 마땅히 혼에게 중의로운 배신을 선발하여 대동하고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머물면서 방어를 격리케 하라 하였고, 해부가 의복하여 전칙을 내려서 책임지고 완성하게 편리하도록 하라고 청하므로 이제 그대에게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군무를 총독하도록 특별히 명한다. 전량을 비축하고 장병을 불러 모으며 진지를 구축하여 병기를 배치하고 병사를 훈련시켜 요새를 지키는 모든 일을 편리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모두 허락하니 전대로 배신 권유를 거느리고 마음을 다해 다스리라. 그대는 마땅히 분발하여 마음을 다해 부왕의 실패를 만회하여 보존하도록 도모하며, 안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밖으로는 전비를 가다듬어 널리 만전할 계책을 세움으로써 영원한 선우책을 삼아다가 나의 울타리를 굳게 하고 너의 종사를 안녕하게 하라. 별도로 의논에 우대하는 처분을 내릴 것이다. 혹 분명한 명을 어기거나 시기를 잃어 사기를 거르치게 되면 후회한들 어찌 미치겠는가. 그대는 이를 흠승하라. 그러므로 유고한다. 선조 7월 21권 선조 28년 3월 2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오늘 황제의 칙서를 용정에 봉안하러 승전하실 때 찬리가 국궁을 개청하지 않아 지형하는 예를 잃게 하여 전하의 지성에 크게 부족함이 있게 하였으니 찬리 파직을 명하셔서 정원은 건밀한 곳에 있으니 상의 행리하는 의제를 10분 자세히 살폈어야 하는데도 지나쳐 그로 인하여 실이하게 하였으니 도성지와 색성지도 아울러 수고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찬례를 수고하고 예반은 채차하라 하였다. 선조 7월 21권 선조 28년 3월 2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번 칙서는 황은이 망극하다. 바로 온 나라의 경사이니 교서를 지어 사방에 소시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또한 칙서 내용 중에 세자에게 군무를 총독하라고 하였으니 그 무로는 군무를 세자에게 품하여 재결할 것을 대신에게 말하라. 선조 7월 21권 선조 28년 3월 27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좌의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내리신 성교에 동궁에게 군무를 재결케 하라 하시니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동궁께서 지난해 성지를 받들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비록 사세가 어려워 서울로 돌아왔으나 이것은 중국 조정이 미처 알지 못합니다. 중국 조정에서는 비시 동궁께서 아직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군무를 총독하라는 등의 말이 있게 된 것이고 온 나라의 군무를 총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칙의 뜻은 이에 불과한데 성교에 언급하신 것은 천만 뜻밖의 일이라 신은 황공하고 민박하여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도 앞뒤로 혈성을 진달할 사람이 비일비재할 것이지만 이미 하정은 밝게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궁께 직서를 내린 것은 특별한 은총에서 나온 것이니 진실로 온 나라의 막대한 경사입니다. 교서를 지어 사방에 소시하는 것은 불감이 없을 듯 싶습니다. 신은 오늘 혼자 빈청에 나왔는데 이 일절을 다른 대신에게 물어 만일 가하다고 한다면 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성지를 이미 내렸는데도 아직 딴소리를 하는가? 중국 조정의 명이 있었으니 경들이 막을 수는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의는 지엄한 것이다. 참으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따르는 법이다. 이 어찌 죄스러운 나의 한가닥 정성이 하늘에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이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으니 오늘날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 외에는 달리 군무가 없다. 이미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군무를 총독하고 편리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라고 명하였으니 바로 온 나라의 군무를 가리킨 것이다. 성지를 훔준하여 급히 거행하라. 혹시라도 달리한다면 이것은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어찌 두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교수에 관한 것은 다른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7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사원부가 아뢰기를 오늘 칙서를 맞이할 때 동군께서 탄 말이 놀라서 오랫동안 뛰는 바람에 겨우 실 어느 면했으나 보기엔 매우 미안하였습니다. 내승이 평소에 조습을 게으리하여 이 같은 염려가 있게 하였으니 추구하여 취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락에게 자문을 보내어 적정을 자세히 알리는 일은 시기에 관계됨이 중대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에 외적의 군용으로 들어가 많은 공갈을 받고 벗어나 돌아오게 되자 가등 청정이 군사를 움직이려 한다고 함부로 말하여 과장해서 전하니 그 말을 송경락이 듣는다면 반드시 봉사의 행차를 정지시킬 것이고 또한 즉시 출병하지도 않는다면 이를 추선하여 오가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형편은 저절로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경락에게 이러한 적들의 실정과 동태를 분명히 알게 하고 신장 두 사람이 겁을 먹은 사유를 대강 언급해야 합니다. 자문을 작성할 적에 반드시 이 점을 짐작하여 먼저 두 도사가 진고한 적정과 그들이 말한 내용을 쓰고 다음으로 접반관이 한 말을 쓰고 이어서 적과 강화할 때 겁을 많이 먹은 일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결언하기를 서서행장과 청정은 평소부터 원한이 있어 모든 하는 일에 언제나 서로 모순되었고 상호간에 방해하였었다. 별난 초기 청정이 북도에 있을 적에 행장의 패전을 비방하였는데 행장이 서울로 물러나자 청정은 감히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고 행장이 또 16여개 말로 인하여 다시 영남으로 내려가자 청정은 행장과 행동을 달리하고 싶었지만 오로지 행장이 주관하였기 때문에 또한 감히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청정이 행장이 하는 일을 헐뜯고 배척하는 것은 그 계책이 처음부터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을 분하게 여겨 반드시 그 일을 방해하여 실패하게 하고야 말 것이니 그의 흉사함은 더욱 심하다는 내용을 쓰고 접견하였을 때 문답했던 말을 참고하여 첨가하고 윤색해서 보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경락 앞으로 자문을 보내는 일은 할 수는 있으나 신장이 겁먹은 사연을 아울러 진거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내용을 만들었다가 청정이 끝내 물러가지 않으면 경락을 속인 것에 가까울 듯 싶다. 아울러 다시 참작하여 시행하라.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심수경과 조화 이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어제 성교를 봤더니 황공하고 민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황상께서 동궁이 아직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칙서를 내린 것이고 방하는 일을 격리하라는 등의 책임을 지은 것도 역시 동궁에게 권율과 협동하여 공을 이루기를 기다려 후일에 따로 의논하여 우대하는 처분을 내리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오나라의 기물을 종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만약 상께서 군정을 한결같이 동궁에게 맡겨서 구분하여 처리하게 한다면 황칙의 본뜻이 아닌 듯 싶고 도리어 황제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 매우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오늘의 일은 전날과 다르다. 제 명이 이미 내렸는데 다시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은 어제 대신에게 답하신 하교와 또 군무가 되는 비변사가 전목을 대에 돌려보내신 것을 보고는 미안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신들이 삼가 황측의 뜻을 살피건대 필시 동궁께서 아직도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음을 연유하여 편리에 따라 구분해서 처리하라고 책임지은 것이니 총독하라는 것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일에 불과한 것이지 오늘의 군무를 아울러 관섭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책봉하는 명우를 아끼고 갑자기 먼저 일국의 중요한 일을 전임하도록 했겠습니까?
상께서는 이미 황지를 험준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시면서 황지 중에 언급되지 않은 일을 도리어 행하려 하십니까? 신들은 이것이 황지의 본뜻에 어긋나는 듯 싶고 지성으로 사대하는 성심에도 미진한 것이 될 듯 싶습니다. 더구나 저의 형이 전보다 더 청량하게 할 수 없고 위협하는 형세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하니 상께서 더욱 분발하고 스스로 노력하시어 잠시도 잊지 말고 지욕을 씻고 흉적을 제거하는데 마음을 두어 후대를 위한 계책을 세우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겸손함을 지나치게 고집하시어 군정으로 하여금 당황하고 의욕하게 하고 사기를 거르게 하여 나라의 형세가 날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까? 신들은 외람되이 근밀한 자리에 있으면서 감히 주달하지 않을 수 없어 황공하게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과 의논하였다 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인시의 상이 내 중문박 막차로 나아가 친히 하향 대지의 향축을 전했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9일은 이민 세 번째 기사 영정추부사 심수경과 좌의정 김응남이 2품 이상의 관원을 판도령부사 정권수 판윤 김명원 형조 판서 이헌국 이조 판서 이항복 지중추부사 신정 호군 곽영 이조 참판 이기 호군 최원 조경 조대곤 공조 참판 이노 병조 참판 연상가 호군 이충원 예조 참판 유희림 우윤 이관 형조 참판 강신 호조 참판 한효순 호군 허진 변양준 최여림 동지 이사명 공조참의 장사중 호조참의 윤인함 예조참의 이거 이조참의 이광정이 거느리고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성상의 비답을 보니 매양 황칙의 총독하라는 한 가지 일로 하교하시니 미안하기 거지없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이른바 군무를 총독하라는 것은 권수의 신하가 맡은 지방을 총독하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동군께서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 머물렀던 것은 제 명을 받던 것이었고 이번 칙서의 군무를 총독하라는 것은 앞서의 명을 거듭한 것입니다. 황제의 뜻은 대개 전라도 경상 두 도가 바로 적과 충돌하고 있어 군무의 중요함이 다른 도에 비하여 더욱 급하므로 동궁에게 이미 전에 성명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고 또 다시 뒤에 총독하게 한 것은 모두가 양남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입니다. 이것이 어찌 온 나라의 군무를 총독하라는 것입니까? 황칙의 뜻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상께서는 이내 동궁에게 군정을 맡기려 하시니 신들은 삼가 칙지에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상상께서는 이것으로 동궁에게 명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궁도 결코 감히 제 명을 어기고 성기를 받들 수 없습니다. 지금 국사는 날로 위태로워지고 군기는 계속 급해져 성패의 결말이 한순간에 달려있는데 상께서는 기필코 동궁에게 퇴탁하려 하시니 만일 뜻밖의 급보가 조석간에 이른다면 장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회가 의혹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 원하건대 상상께서 속히 성명을 거두시어 인심을 진정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극언을 한다고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9일 예민 네 번째 거사 이어 제차 아뢰기를 상가 성비를 받더니 지극히 황궁하고 민박합니다. 오늘날 인심의 이방과 국사의 성패가 진실로 여기에 달려 있어 결코 하실 수 없는 사세임을 여러 번 논변하였으니 상상께서도 이미 다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물며 이 총독하라는 명은 실로 온 나라의 군무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마침내 이로 인하여 군정을 동궁에게 맡기시려 하신다면 황상이 내린 칙서에 본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신들이 잇따라 올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거주를 아무리 미세한 것까지 거주를 미세한 것까지도 훤히 알 것인데 갑자기 이런 거주가 있으면 그들은 장차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4년에 온 나라는 불안하기만 한데 그동안 늘 예상 밖에 미안한 명을 내리셨으므로 명을 내릴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4년 동안에 나라의 영세는 이미 환산하기에 이르렀으니 위로는 종사를 생각, 아래는 여망을 따르시어 속히 성명을 거두시면 다행스럽게 거지없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무리 온갖 말을 한다 해도 어찌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는가. 죄인으로서 백성 위에 모고하다니 고금 천하에 그러한 이치는 없다. 이제 제명이 이미 내렸으니 오직 받들어 험준해야 할 뿐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실로 유익할 것이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9일 예민 5번째 기사 이어 3번째 아래기를 성비를 봤더니 또다시 미안한 하교인지라 신들의 미역 때문이 더욱 심함이냐. 자신을 책하시는 말씀은 진실로 성왕의 겸덕이기는 하지만 어찌하여 지나치게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겨 잘못된 비유를 끌어대어 군하의 소망을 막으려 하십니까? 이번에 내린 황제의 직서는 지난해 전라도 경상도 지방으로 가서 군무를 감독하라고 하던 명을 거듭한 데 지나지 않는데 상께서는 마침내 온 나라의 군무를 동궁에게 전담시키려 하시니 이것이 어찌 받들어 험준하는 방법이겠습니까? 원하건대 성명께서 다시 생각하시어 속히 성명을 거두셔서 온 나라의 신민의 마음을 안정시키소서 하니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9일 애민 6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뢰기를 신이 성교를 받더니 경황하고 민박스럽게 거지없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영세가 한가닥 털어게 매달린 듯 위태로와 흥망과 성세가 호흡지간에 달려있으니 군무의 막중함이 이때처럼 급할 때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노활한 적들은 기회를 엿보며 지금 다시 침공할 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란 일의 망극함을 어찌 한두 마디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를 당하여 인명하시고 신무하신 성상께서 오히려 극복할 수 없을까 염려하시는데 혼약하고 불황무식한 신이겠습니까? 신은 명을 들은 후 사실로 물러나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성자께서는 신을 더욱 불쌍히 여겨 천청을 노리시어 신으로 하여금 이를 그르치는 주의를 면하게 해주시면 우생의 직분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사와 생민에도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신심이 놀라고 저상되어 어떻게 주달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여 간절히 빌고 비옵니다 하니 답하기를 끝내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을 어찌 매이양 사양하는가. 지금 황명이 이러하니 조정과 의논에 처리해야 한다. 물러가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29일 애민 7번째 기사 겸 삼도 방의사 권응수가 치게 하였다. 울산 군수 김태허가 신에게 치부하기를 서생포의 적의 소굴은 전보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금년부터는 온 들판에 개간하고 있으며 양식을 운반하는 배들도 전보다 배나 많이 출입할 뿐 아니라 성도 날마다 더 올려 쌓고 전에 배설한 해자도 다시 파고 그 안쪽에는 소나무를 책목처럼 심으면서 여름에 보초를 쌀 때 더위를 피하려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고 청정은 늘 조선 사람들은 거짓으로 강화를 칭하고 있으니 평양에서와 같은 변이 없지 않을 것이다.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하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3월부터 적도들은 오래지 않아 감박, 사마가 대군을 거느리고 나올 것이니 하면서 장선할 곳을 넓게 파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늘의 적세가 이상하니 충돌해 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이 거느린 군사 600여 명과 제진이 거느린 군사를 모두 합하여도 겨우 2,000여 명입니다. 군세가 이러해 매우 염려되니
조정에서 포수와 살수 등을 급속히 내려보내 주소서. 선조실호 22권 선조 28년 4월 1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호 22권 선조 28년 4월 1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해평 부원군 윤근수 행호군 최입 사성 신흠 등은 사명을 띠고 세자 세워주기를 주청하러 명조에 갔으니 일이 이보다 더 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의를 다해 주선하지 못하여 이미 사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칙서를 받들고 돌아옴에 미쳐서는 즉시 복명하고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도중에서 머물러 사물을 보기도 하고 혹은 먼 길을 돌아 가족을 데리고 오느라고 결국 칙명을 맞이하는 대례를 여러 차례 물리게 하였습니다. 공론이 일어나 죄를 감출 수 없게 되어서는 기내의 도로가 파괴되고 냇물이 범람하여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 말로 핑계되어 성상을 기만하였으니 칙서를 공경하지 않고 무리하게 복명한 죄가 큽니다. 모두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그렇다면 몹시 해가 내리니 아랜대로 해야 할 것이나 해평 부원군은 일품이 원로 훈신이니 파직시킬 수 없다.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호 22권 선조 28년 4월 1일 계묘 세 번째 기사 행판 중추부사 최흥원 좌이정 김응남 우이정 정탁이 군신들을 해평부원군 윤군수 행판 돈영부사 정권수 행 한성부 판윤 김명원 상산군 박춘관 참창관 좌참찬 한준 호조 판서 김수 동지 홍진 지사 신정 판결사 조인드 행호군 곽영 최원 조경 최여림 조대곤 공조참판 이노 병조참판 윤성각 행호군 이충원 예조참판 유희림 우윤 이관 형조참판 강신 호조참판 한효순 행호군 허진 변양준 동지 이사명 공조참의 장사중 호조참의 윤인함 예조참이 이 거를 거느리고 이 아래기를 신들이 복합하여 호소했으나 정성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황송하고 답답한 마음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제의 조칙은 지난해의 전라도 경상도를 총독하라는 명을 거듭 다짐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일국의 모든 군무를 동궁에게 맡기신다면 이것은 조칙의 뜻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명나라에서 듣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제는 비변사의 공사도 도로 보내셨는데 이 명이 한번 내려지자 사람들이 놀라 모두 맥이 풀리고 신들은 더욱 황송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조직의 본인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닌데 상께서 이처럼 고집하시니 이는 의리에 있어 더욱 크게 미안할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조정의 홀령이 상에게 중흥을 기대하는 마음도 이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가지고 군신 사이에 서로 고집하듯 하여 손상된 바가 많은데 오늘에 와서는 분부가 더욱 준엄하시니 신들은 서로 바라보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다시 깊이 생각하여 여망을 따르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은 성지만 가지고 논하겠다. 성지에 전라도 경상도의 군무를 총독하고 편의대로 처리하라 했으니 총독이라는 것은 총괄하여 다스리는 것을 이름이요 전라도 경상도를 말하는 것은 전라도 경상도가 현재 적과 대치하고 있으니 곧 일국의 근본이 되는 곳이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달리 무슨 대단한 군무가 있겠는가? 또 편의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은 스스로 결단하라는 뜻이다. 성지가 이처럼 분명하니 이는 바로 천지간의 대의이다. 어찌 다른 말이 있을 수 있으며 외적을 방어하고 나라를 지키는 허다한 방법을 다 낱낱이 지시할 수 있겠는가? 황은이 망극하니 받들어 따르기에 급급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이 같은 말을 하니 대의에 어찌 어긋나지 않겠는가? 오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것은 섭정과 같은 경우가 아니고 다만 황제의 명예에 의하여 군무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처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속기 성지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일 계묘 네 번째 기사. 대신 이하가 다시 하려니 상이 일어났다. 백방으로 말을 하더라도 대의에 주의 짓는 일을 어찌 감히 하겠는가? 바라건대 다시는 더 말하지 말고 성지에 따라 시행하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도성지 오응령 우성지 이덕렬 좌부성지 이우영순 우부성지 정구 동부성지 정숙하가 아뢰기라. 어제 성교를 받더니 군무를 총독하고 편의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곧 성지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하유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만약 황지가 정말 일국의 군무를 총독하는 데 있었다면 신들이 감히 어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황지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군무만을 총독하라고 한 것일 뿐인데 하교하신 것은 일국의 군무를 모두 맡기려고 하셨습니다. 공자가 왕자의 필법을 빌려 춘추를 저술함에 있어 한 글자가 같고 달라짐으로 그 의의가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상상께서 몸소 천자의 명을 받들면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일국이라고 받고 유서를 작성하여 사방에 포고하신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고 천자는 뭐라고 하시겠으며 평소 상상께서 대국을 섬기고 하민에 임하시던 순수한 정성은 또한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들이 오직 상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일 줄만 알고 거듭 넘겨하여 성상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후세의 공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점이 신들이 시종 정성을 쏟으며 감히 공손히 명을 받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신들은 매우 황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이 결정된 뒤에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일 계묘 여섯 번째 기사. 대신 이하가 세 번째 아뢰니 상이 이렀다. 이미 성지가 이와 같으니 오늘의 일은 의논할 것이 못된다. 다시는 소유를 일으키지 말고 오직 성지를 받들어 따라야 한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일 계묘 일곱 번째 기사. 대신 이하가 네 번째 아뢰니 상이 일렀다. 성지를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 불의의 죄에 빠지는 것이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는가? 이처럼 번거롭게 논하는 것은 참으로 그 까닭을 모르겠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일 계묘 여덟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뢰기를 신이 이연을 땅에 엎드려 성상께 애원하였는데도 윤호를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도리어 준엄한 분부를 받았으니 두렵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의 무상함과 국사의 만극함은 상께서 이미 다 통촉하고 계시므로 감히 다시 번거롭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상상께서는 보잘것없는 정성을 굽어 살피고 다시 신중히 생각하여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국가 생민하게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황공하고 절박하여 하늘을 우러러 피눈물을 흘리는 지성을 가누지 못하여 삼가 땅에 엎드려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준엄하신 황지가 해와 같이 밝으니 황언은 어길 수 없다. 잘 기술하여 청사에 빛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일 계묘 아홉 번째 기사. 홍문관이 전한 김시현 은교 황치 교리 박홍로 신식 정자 윤의림이 상차하기를 삼가 지난번에 대신에게 내리신 정교를 보니 황제의 조칙이 이미 내려졌으니 지금 이후로 군무는 세자의 결재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신들은 더욱 돌아보며 아연 실색하고 당혹스러워 참으로 성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조가 동궁에게 내린 조칙은 다만 지난해 전라도와 경상도에 주차하라고 하신 명으로 인하여 꼭 성공하도록 거듭 경계하여 특별히 후일에 선처할 방법을 마련한 것일 뿐이고 전하께서 군무를 모두 동궁에게 맡기시어 동궁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일을 전단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총독이라는 것은 중국 조정이 관리를 임명할 때 내리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군무와 조운을 맡은 관원을 임명할 때 대개 총독이라고 호칭하는 것으로, 이는 한낱 조칙을 받들어 일을 주관하는 소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만일 이 조칙으로 인하여 동궁에게 마음대로 일을 처단하도록 명하신다면 황제께서 조칙을 내린 본덕과는 크게 다르게 됩니다. 자나께서는 진정 이렇게 명하실 수 없고 동궁도 이 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원수들이 국경 안에서 날뛰어 흉측한 무력을 헤아릴 수 없고 재변의 기미가 발생하려 하여 조우석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여러 사무가 날로 더욱 급박한데도 계획의 가부를 체결해주지 않아 군국의 막중한 일을 앉아서 기회를 잃어 마침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 매우 우려되니 어찌 그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나께서는 오늘 하셔야 할 일은 복수할 각오로 온갖 고통을 참고 나라를 재건하여 선왕에게 바치는 데 있을 뿐인데 어찌하여 지나치게 낮추시어 매번 미안한 분부만 내리십니까? 요놈이 한번 나오자 온 나라가 모두 놀랐습니다. 신들이 어찌 명절하신 전하께서 매우 황급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만일 굳이 고집하여 꼭 시행하려고 하신다면 신들은 전하의 이른바 황명을 받들어 따른다고 하신 말씀을 도리어 거역하는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성명을 빨리 거두시어 생민의 소망에 보답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지가 이미 내려졌으니 삼가 따라야 할 뿐이다. 이것은 대의에 관계된 것이니 어찌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일 계묘 10번째 기사. 대신 이하가 5번째 하리니 상이 일었다. 비록 가진 말을 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어찌 하겠는가.